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 올랐습니다. 장을 이른바 하드캐리하면서 코스피를 32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후장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포인트 잡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김동공 유한타증권 스마트채널팀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하나씩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 어제 미국은 조정을 제법 받았죠.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을 줬고요.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비껴가는 것 같은데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인플레 우려, 트럼프 취임에 대한 거죠. 채권 금리가 4.67까지 갔죠. 4.67까지 왔어요, 그죠? 네. 우려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몇 가지 지표 때문에 그러는데요.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오고, 네. 그다음에 졸트가 좋게 나왔고요. 예, 졸트인데 네. 거기 고용 지수는 뭐 그랬는데 아마 가격 비용 지수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연준 인사들이 속도는 금리 인하는 속도 조절 내지는 그런 얘기를 몇 군데 했거든요. 네. 연초부터. 근데 대한민국은 좀 싸다는 생각에서 미리 좀 우리가 주식에 좀 침해가 된 측면이 있죠. 조선 방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반도체까지 연초부터 달렸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좀 오히려 미국보다 확실히 아웃퍼폼을 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절대적인 주가가 지금 PER이 한 23배, 4배 갔다 보니까 그 차익 실현의 빌미를 항상 찾고 있는 지금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차익 실현의 빌미를 내준 것이 그쵸. 국채 수익률하고 엔비디아에서 CES에 발표한 엔비디아의 코멘트가 미래의 꿈은 좋은데 당장에 이미디어트하게 다음 분기에 대한 거는 별거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차익 실현의 핑계가 된 정도로는 작용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정이 매수 기회입니까?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변동성을? 저는 한국이 네. 좀 더 아웃퍼폼할 것 같아요. 연초에 아웃퍼폼한 이유가 저가 이유가 있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국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그 배팅이 좀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비록 국채 수익률 말씀하신 거 환율이 아직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에 따른 한국의 아웃퍼폼이 좀 더 지속될 여지가 조금은 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차장님.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환율이라는 두 가지 변수들이 연초에 지금 우호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추가적인 상승 어느 정도 열어놓으세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중반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500원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대 위를 봤던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면은 2007년에서 8년 넘어가던 금융위기 시절 그리고 IMF 시절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그 환 가치가 그때 수준으로 절하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지금 과거의 시장에서는 좀 엄청나게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순한 악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뭐 공급망 충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왔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후퇴가 된다라는 우려들 때문에 좀 왔었던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이제 워낙에 지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경기가 좋았을 때는 결국 물가 상승은 좀 동반이 된다는 측면들에서 똑같이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성질이 좀 다르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이 GDP 나오기 기준으로는 2.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OECD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대략적으로 1.8%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2.7% 성장이 나온다. 아주 호조란 얘기인 거고 어제 나왔었던 이제 미국의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 신규 주문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50 미만, 그러니까 수축 국면이라고 좀 보기는 합니다만 뭐 신규 주문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나올 지수를 좀 예상하는 것들은 좀 좋게 나오고 있고 50 미만에서도 반등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그 얘기인즉슨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거기서 따라오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증시의 조정을 일으키던 인플레랑은 조금 질적으로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크게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좀 다른 결로 연초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거 아니죠? 네, 다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삼성전자. 젠슨왕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보이그룹 노래 중에 들었다 놨다 있던데 젠슨왕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어제 기조연설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는 좀 또 밀렸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잘할 걸로 본다. HBM 원래 처음에 납품했던 데는 삼성전자다 이러면서 치켜 올렸는데요.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닝 실적 쇼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난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은요. 그 실적 자체는 이젠 지금은 차선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7조 2천억까지가 제일 낮았는데 5천억이라는 게 보니까 비용을 많이 썼다는 건데 비용이 뭐 다른 게 쓴 게 아니고 R&D 투자 더하고 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하느냐고 많이 써서 그것을 다 인식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미리 맞았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질 필요는 없어. 그런 공통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내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1%, 2%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 뭘까요? 아까 엔비디아가 뭐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엔비디아 젠슨왕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셨죠? 콜 진행 중이고 성공할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루머가 나온 거는 어저께 걔네가 GeForce GTX 50 시리즈라는 거 노트북 게임용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그 GPU, 그렇죠? 노트북용 게임에 들어가는 그 GPU 생산한다는 게 발표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HBM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데 GDDR, 그래픽용 DDR7, G7. 마이크론에서 한다는. 마이크론인데 오늘 아침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거는 루머입니다. 루머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게 마이크론 게 아니고 삼성전자 거다. 근데 왜 마이크론이라고 알려준 거죠? 거기서 실수한 거다. 잘못 얘기한 거다. 라는 루머가 오전 중에 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올라간 겁니다. 그거 전까지는 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선반영에 대한 반응 왔다 갔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덜 가죠. 그 다른 거니까 그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거지 그 HBM3 이 콜이 성공된다는 건데 성공이 임박했다. 그래서 올라간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이제 검증이 될 필요가 있겠는데. 확인은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장중에는. 그러니까 루머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서 확인이 필요한데 굉장히 좀 아직은 확인 안 된 사항이지만 중요한 거를 잡아 주셨네요. 네. 김 차장님은 반도체주가 그러니까 어제 젠슨왕 얘기하면서 사실 좀 반도체 올라가던 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가 됐는데 오늘 흐름들이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먼저 좀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소부장들도 흐름이 좋거든요. 네, 반도체 전략이요. 네, 사실 저도 일단은 저점은 확인을 했다라는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제 루머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다른 루머도 접했었거든요. 그래요? 사실. 좋은 루머예요? 그러니까 어제 마이크론만 이제 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지만 사실 거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들어간다. 라는 얘기도 일단 제가 좀 접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들이 이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좀 오피셜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정확히 오피셜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저는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분명히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4분기 내로 엔비디아 납품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틀려버렸죠. 그럼 과연 이것들이 언제 나올 거냐. 이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슈들이 실적도 안 좋고 이제 했던 말들이 지금 실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온다는 것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HBM에 대한 이슈, 납품 못하고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이 일단 일정 부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이제 HBM을 제외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악재들이 다 주가에 반영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주가가 실적이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대응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실적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조금 세부 내용도 살펴보면은 HBM 부분은 이제 HBM 포함한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는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이 이제 달성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 엔비디아의 나중에 퀄리티가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악화됐던 부분들은
뭐 방금 부문장님 말씀하셨지만 R&D 비용이었다라는 것들로 나오거든요. 반도체는 R&D 비용 무지막지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안 좋았던 배경 중 하나가 비용 통제에 관한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흐름들은 아주 나쁘게 볼 만한 이슈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래도 조금 2025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어느 쪽이 더 매력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고 네. 네,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들이 올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아까 그 게임용 GeForce 그게 마이크론 들어가고 우리 삼성하이닉스 언급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GeForce 게임용 그 GPU 거기에 들어간 HBM 그 시장 자체 템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그렇죠. 들어간 HBM 네, 대비했을 맞아요. 때 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난리를 뽀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마이크론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면 마이크론 어저께 2% 올랐잖아요. 네. 그 정도면 딱 적당하고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진짜 빠졌으면 마이너스 2%면 족하고요. 중요한 건 어저께 엔비디아가 얘기한 수많은 다른 옵션과 그런 거에 대해서 HBM 수요가 좋다는 걸로 가는 게 맞는 맞아요. 거지. 네. 만약에 요거 삼성이 안 빠지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완전히 그냥 스캘퍼다. 이렇게 완전히 그런 거라 말씀드리고요.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매출에 350억 불 하잖아요. 한 분기 때. 그쵸? GPU 말고 우리 데이터 센터 말고 이 게임 쪽은요. 얼마 안 돼요. 원래가 GPU가 그거를 강화시키려고 네. 업그레이드 버전은 자기네 그전 버전보다 예. 가격은 3분의 1가 그러니까. 성능을 2배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삼성 하이닉스가 안 들어간들 그 시장이 커지면은 세 명 다 가져가죠. 그게 뭐 대단한 HBM도 아닌데 다 제품 다 있거든요. G7이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 안 들어가고 대단한 큰 임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임팩트다. 그만큼 시장이 그런 거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삼성이 HBM3 이 콜이 임박했냐 안 했냐 그거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거 갖고 판단되는 오늘 주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과민 반응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부분을 전체로 해석한. 그래서 젠순왕도 좀 의아해하는. 왜 그거 왜 너희들 궁금해하지? 질문하지? 거기 그게 들어갔던가?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가 지나고 오늘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 반도체 애널리스트, 또 리서치 센터장 하셨던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이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다음 가죠. 다음 포인트 다음은요. 네, 트럼프 시대 최대 수혜는 하나그룹이다. 네, 하나오션이 있겠고요, 그죠? 조선 쪽에. 한화 시스템이 있겠고요, 방산 쪽에.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죠? 그럼 주식회사 하나를 사야 되나? 김장현 본부장님. 예, 일단은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어텐션 되는 거 맞죠.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이제 조선 쪽 관련되는 방산 연계들은 그게 트럼프의 수혜이고요. 다만 주가가 그 현대중공업이 제일 먼저 전체적으로 갔어요. 조선주를 끌고 가면서 이게 트럼프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올해 주문에 대한 수주 전망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갈 이유가 있었는데 주가가 미리 많이 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약간 밸류에이션에서 약간 고민스러울 수도 있는 일부 투자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포함해서 다 아우르는 게 한국조선해양이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을 그래서 대타로 내지는 그것을 먼저 내세우는 투자가들이 생긴 거고요. 한편에 하나오션은 가장 작년에 수익성 개선 속도가 반대로 나빴어요. 거꾸로 그러면 올해는 조금만 좋아져도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미국의 미국의 해군의 MRO 사업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MRO 수주 사업 받은 것이 올해 1, 4분기부터 넘버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미국 MRO 사업에 대한 넘버 찍히는 거에 가장 핵심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군함 건조하는 그 수주도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멀티플에 대한 기대심이 때문에 과거 하이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여져요. 조선업체에서 하이 멀티플이 한 PBR에 따랐을 때 한 3배 초반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룸이 앞자리가 바뀔 룸은 있지 않은가라는 정도가 컨센서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가장 일단은 좀 편하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그룹 주 얘기했고요. 다음은 CES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ES 때문에 올랐던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좀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 때문에 양자
암호나 로봇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입니다. 양자 암호보다 로봇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기대감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김 사장님. 일단 이젠 놓아줘야 할까라는 질문이라고 하면은 네. 놓아줘야 그건 돼?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 질문을 약간 바꿔서 그럼 여기서 진짜로 이제 실적들을 계속해서 낼 것인가? 네. 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왜냐면은 실제로 양자암호, 일단 양자암호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양자암호를 이용을 해서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국내에 있느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 없습니다. 다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뭐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어디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고 그것들이 관련주로 찍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들이 과연 양자 암호 기술을 매출로 만들어서 나중에 고속 성장을 할 거냐, 산업의 성장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CES 2025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로봇 얘기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양자 암호 얘기도 같이 나오게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 테마들은 계속해서 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놓아줘야 한다는 질문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테마는 불어닥칠 것 같다. 다만 이것들이 장기 홀딩 하는 이런 전략들은 좀 아닌 것 같다로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드려 보신 게 우리나라 로봇주도 되게 많고 이번에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뭐 이제 좀 투자한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로봇주도 이제 일제히 상승세들을 모이고 보였었던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실제 이번 CES에서 젠슨왕이 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로봇 챗GPT 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로봇 산업에 관한 장밋빛 전망들을 제시를 했는데 젠슨왕과 나란히 서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라고 선보인 로봇이 14개가 있었는데요. 그중 우리나라 없었고요. 중국이 7개 업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로봇주들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실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홀딩, 이 기업 자체에 대한 홀딩보다는 산업에 의한 그 장기적인 전망에 의한 테마성으로는 계속해서 불어오지 않을까. 다만 기업 자체를 보지는 말자. 네.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나 혹은 양자암호주 놓아줘야 할 때인가 완전히 놓지 말고 놓았다 잡았다 해라.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트레이딩 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략 종목 바로 갈게요. 김장로 본부장님은 12월 18일 날 SK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좀 올랐죠. 13% 상승률을 기록했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오늘은 한미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로 가시는군요. 네. 일단 조선이나 방산이나 어느 것들이 1차적으로 포트에 담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담는 거는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500 넘어가서 3,000으로 2,600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항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순환 매석이 있는데 하이닉스 같고 삼성전자도 오늘 또 약간의 오버슈팅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저께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프로덕트 로드맵이랄까 그다음에 하이닉스로 가고 있는 HBM의 포텐셜 템이 더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 보시면은 그 뭐 HBM 쪽에 관련해서 하이닉스도 캐파를 20% 늘렸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캐펙스를 계속 더 늘린다. 이런 얘기의 중추는 결국은 그 HBM 관련되는 투자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고 장비 핵심 장비 투자는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많이 내려갔던 10만 원 이하 주가까지 내려갔던 한미 반도체가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좀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0만 원 정도 이하가 돼야지 PER이 25배 이하가 되기 때문에 편하긴 합니다만은 그걸 내려갈 때를 기다릴 것인지 분할해서 들어갈 것인지는 선택의 이슈이긴 한데 한국의 대표주인 하이닉스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 대비했을 때 아마 그 넘버가 나오는 주식으로서는 결국은 한미로 다시 몰린다는 전제에서 10만 원 전후에서는 매집이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동공 차장님은 역시 12월 18일 날 한화 엔진을 말씀하셨는데 40% 넘는 수익률 오늘만 11%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 굉장히 강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사실 조선주 쪽에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을 준비를 했는데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준비했습니다. 사실 조선주들이 조금 올라와서 좀 부담스러워서 저도 약간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리다가 이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최근에 이제 해군 MRO 사업 관련, 미 해군 MRO 사업 관련해가지고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뭐 HD 현대, 이제 하나오션 이쪽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조금 소외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들이 있어서 굳이 그럴
그럴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대중 견제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랬을 경우 이제 중국과 한국이 이제 해양 플랜트 물량들을 거의 사실상 양분을 하고 있거든요. 대중 견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이 물량들이 한국으로 좀 더 들어올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의 건조 이력에서 가장 이제 탑을 보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삼성중공업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수혜가 이제 좀 상당히 입을 가능성들이 좀 높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와 관심 종목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